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하창봉입니다. 7월 22일자 내일 증시고요. 화면을 보면 이제 큐브가 있죠. 큐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맞추는 건데, 주시장은 사실 이런 균형점이 있어요. 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든지, 뭐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면 한국의 기술주가 오르고. 근데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우측에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사진인데,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도피처럼 몰린다는 주제인데, 사실 이제 주식은 약간 위험자산, 우리가 말할 때 주식이 아닌 자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강세에서 오다시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해지성 또는 주식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단발적이 끝나지만은 또 많은 리스크 중에서 전쟁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우측에 또 민주당 후보의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의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어떤 특히나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로 몰릴 수가 있고, 또 하나 관점에서는 통화도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의 달러가 좀 강세로 간다든지, 여기에 또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는 말은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면 약간 안전자산 성격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아직까지는 채권 쪽으로는 완벽하게 들어왔다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는 화면은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뭐 이게 급증하게 올라갔다는 말은 채권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니까 채권을 많이 판 거고, 이게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왕창 샀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화당 후보 확정,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권 후보 사퇴, 이것 자체는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려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장 관점에서도 미국에서 보게 되면 좀 많이 몰려갔던, 우리가 말할 때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갔던 자금이 나스닥이죠. 예, 나스닥이 워낙 기술주가 뭐 작년 22년도 저점 기준 10,000포인트 대비해서 거의 80% 정도가 올랐었는데, 약간은 이제 월봉입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폭이 나오고, 주봉 기준으로도 지난 4월, 그러니까 4월 한 3주차 이후로 다시 3개월 만에, 아이러니하게도 3개월 만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타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바로 빨리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지금이랑 똑같은 인터벌이에요. 4월, 7월 말이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데, 다시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보통 두 번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이런 패턴보다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모습이 가장 지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잠깐 트럼프 쪽으로 달려갔던 자금들도, 뭐 트럼프로 들어갔던 자금은 이게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때 기술주를 팔고, 그쵸? 기술주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 테슬라도 포함이 되겠죠. 예. 기술주를 팔고 약간 이제 금융주라든 이런 쪽으로 뭐 올라갑니다. 안정적이라 생각할 때는 모건스탠이 금융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장의 변동성이 커져 버리면 우리가 말할 때 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를 VIX라고 치면 CBOE, 볼러틸리티 인덱스란 빅스란 지수를 치는데, 이 빅스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은, 이거 보시면 빅스 지수가 12.5 정도 있다가 16.5로 바짝 올라갔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이건 사실 사후적인 데이터인데 시장의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안전자산을 몰리는 거를 국내 증시와 조금 연결하면, 셀코리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해서 투자자별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표면적으로 뭐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뭐 몇천억씩 사는 거, 그런 그림은 아니고, 뭐 지난주는 전 4천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이제 도피성 자산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산 종목들이에요. KTNG죠. 5척이 차트입니다.
약간의 배당과 안정성, 그 다음에 금융주가 있을 거고, 셀트리온 있을 거고, 아모레퍼시픽 있을 거고, 현대차도 조금 있죠. 주가 내려갔지만. 근데 내려가는 주가는 외국인이 산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는 사지만 내려갈 거고, 이스페탄 사지만 내려갈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대신 조선 같은 경우는 사면서 올라가고, 그러면 아까 성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SDI나 에코프라 이런 거는 같이 팔고, 그게 프로그램 매매다 하더라도 일부 자금 정도만 뭐 방어주 성격의 KTNG나 신한주주로 간다는 거는 장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다시 어느 정도 힘의 논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5일선 그리고 중기적으로 21선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여기가 바닥이다 돌렸다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주변 변수라고 하는 환율 별로 튄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투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뭐 그래도 이거는 이제 포트의 재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포트의 재편이라 해가지고 뭐 싹 팔고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싹 팔고 뭐 화장품 팔고 막 신한주주 KTNG 몰빵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자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이는 재건주들도, 이런 데모 같은 재건주들도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라 그래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뭐 SY든지 이렇게 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그림 관점에서는 그럼 많이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일단 시장이 내려왔잖아요. 그쵸? 양쪽이 다 내려왔어요. 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가지 지금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시장 관점에서 뭐 빅스도 올라갔다고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럼 비트코인 가면 또 비트코인 관련주 국내에서 몇 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가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한 방편이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너무 수동적이니까 항상 이렇게 시가총액을 딱 열어놓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고 이제 주가를 쳐봐야 돼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외국인들이 하루에 3천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볍습니다. LG엔솔은 아직까지는 원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못 올라오니까 뭐 시장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삼바 같은 경우는 강하긴 강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대체 가능할까, 이게 또 상대적으로 안정성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좋을 필요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은 사실 이렇게 뭐 룰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한편을 놓고 보면 균형점이 깨지면 도피처로 간다는 건데, 이 도피처라는 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균형점은 주식은 항상 하나의 완벽하게 이렇게 빨노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서로의 색깔이 섞여 있는데, 지금은 큐브 자체가 완전히 바그라진 거죠. 예. 근데 바그라진 거를 원래 전으로 갈 때는 일정 부분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세가 가고 완전 폭락하는 건 다음에 문제고, 1차적으로 하락과 상승, 이제도 보면 하락과 반등을 할 때는 원래 요거를 형성하거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원래 요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포로 갖고 있던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장이 크게 흔들리면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섣불리, 물론 아주 급반등할 때는 중소형주의 반등력이 훨씬 좋습니다만은 항상 대형주 단에서 이런 안전자산의 성격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보시는 것이 조금 또 그나마 불안한 장에서 장을 잡아줄 수 있고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